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강승현 선생님입니다. 관동별곡이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쉬운가요? 후련한가요? 그래도 여러분은 처음부터 오늘까지 이 관동별곡을 통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닌 선조들이 삶이 살아가는 방식과 당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관동별곡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없겠죠? 매 시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가져왔습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관동별곡의 결사입니다. 우리가 서사, 본사를 지나 마지막 결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결사는 저번 본사 2에서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망양정에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망양정 전에 죽서로에서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화자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무슬미니 유해도 하도할샤 국의 객수도 둘띠없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공적인 신분, 임무와 사적인 욕망, 즐거움에서 갈등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 잠깐 복습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신선을 만난다고 약간 스포를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신선을 만나 화자는 장신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죽수로일수의 화자의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화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사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병하거늘 부상 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자, 망양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 파도가 엄청 높게 치는 것을 보면서 노한 고래, 은산, 백설로 비유했던 것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하죠. 그래서 밤이 되어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라는 뜻입니다. 부상지척, 동쪽 바다 가까이에서 명월, 밝은 달이네요. 밝은 달을 기다리니 그럼 화자는 이렇게 잔잔해진 파도와 밝은 달, 명월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서광, 천당이 배난닷 솜난고야. 자, 서광천장은 천길이나 길게 뻗친 상서로운 달빛, 소동파의 시에서 인용되었다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냥 달빛이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이 달빛이 보이는 듯 하면서 숨는다. 달빛을 가릴 수 있을 만한 것이 구름밖에 없어서 제 상상 속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구름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속 본문 가겠습니다. 주렴을 고텨걷고 옥계랄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자, 주렴은 여러분 구슬로 된 발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중국집에서 많이 본 발이죠. 이 발을 이렇게 걷고 옥으로 된 계단을 싹 쓸면서 계명성은 순 우리말로는 샛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로 소개하면 바로 금성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보면 큰 별로 보이겠지요. 화자가 이 계명성이 돋도록 고추 앉아, 다시 말해 똑바로 정자세로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화자가 뭘 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달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정성을 들이니까 계속 있습니다. 백년화 한 가지랄 니라셔 보내신고. 자, 백년화 다시 말하면 흰 연꽃입니다.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달을 보기 위해 준비해서 기다리는 화자에게 누가 흰 연꽃을 보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흰 연꽃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크게 둥글게 생겼죠? 아, 이걸 봤을 때 화자는 달을 보면서 흰 연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숨은 달빛이 화자가 경건한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니까 이렇게 화자를 향해 자신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하늘에 떠있는 해, 달 같은 하늘에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걸 상징할까요? 힌트는 세상에 단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해는 보통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고 여기 떠있는 달도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정확하게 해는 임금, 달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간단하게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은 다 임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일이 교훈식에 남대대 다 배고죠. 자, 여기 중요하니까 일단 밑줄 치시고요. 자, 이렇게 좋은 세계, 세상을 남대대
해석하면 남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밝은 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백성과 함께 보고 싶다는 말이니까 먼저 애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선정의 포부가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유하주 가득 부어 달달여 물온말이. 자, 유하주 끝에 무슨 글자죠? 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술이겠네요. 이 유하주라는 술은 신선이 먹는 술입니다. 화자가 자신이 무슨 신선인 듯이 유하주로 신선 노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네요. 유하주를 가득 부어서 달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질문을 하죠. 계속 이어갑니다. 영웅은 어디 가며 사셔는 기리러니 아메나 만나보아 옛기별 묻자하니. 자, 이 부분은 이 세상의 영웅은 다 어디로 갔으며 내 신선 전부터 나온 신라시대의 4명의 화랑을 이야기하죠. 사선은 누구이냐. 여기서 영웅이란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여기에서는 자주 언급된 한 사람 누구죠? 중국의 시로 유명한? 그렇습니다. 이태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래서 그 영웅과 사선 중에 아무나 만나서 그 예전부터 온 소식을 물어보자 하니 마지막 줄입니다. 션샨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샤. 자, 여기 나오는 선산, 이 선자는 전부터 계속 봐왔던 선자입니다. 신선할 때 선자이죠. 선산이니까 신선이 있는 산이고, 자, 이 산이 있는 동해, 이 동해는 우리나라의 동해가 아니고 신선이 사는 산의 동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까지 갈 길이 멀고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면 영웅,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태백과 사선들을 회고하면서 신선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정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송근에 베어누워 풋잠을 얼풋더니. 자, 송근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도 송자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었죠. 소나무 송자이고 그는 뿌리 근자이니까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화자는 잠깐 잠에 듭니다. 아까 달 보면서 유화주를 먹고 나서 살짝 취한 것 같네요. 뭐 술버릇이 이렇게 자는 사람도 이렇게 종종 있죠. 자, 계속 볼까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니론말이 그대랄 내 모라랴 상계의 진션이라. 자, 여기서 자는데 화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지요. 계속 보면 이 꿈에서 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그대, 다시 말하면 누구죠? 그렇습니다. 화자지요. 화자를 내가 모르냐. 다시 말하면 나는 그대, 화자를 안다는 말입니다. 화자는 상계, 즉 옥황상제에 있는 천상계가 있는 진선, 진짜 신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갑자기 꿈에 튀어나와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계속 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맨 마지막 줄 그대를 내 뭐라라 여기 부분 가로 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황경경 일자랄 어디그랏 늙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셔 우리랄 따로 난다. 자, 황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풀이에도 나와 있지만 신선은 옥황상제 앞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속 봅니다. 이 책의 일자, 다시 말해 한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꿈에 나온 사람의 말인데 여기를 분석해보면 그럼 일단 화자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 다시 말하면 속세에 있지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원래 사람이 아니고 진짜 신선이야. 너가 여기 온 이유는 옥황상제 앞에서 책 한 글자를 잘못 읽은 죄로 속세에서 우리를 따르냐? 그럼 여기서 말한 우리라고 말한 사람, 그러니까 꿈에서 나한테 말한 사람은 속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같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선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꿈에서 말을 건 사람은 신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봄 계속 갑니다. 적은 덧 가디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 자, 이 부분 해석해보면 잠깐만 가지 말고 옛날 생각해서 나랑 이렇게 술 한잔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신선이 화자에게 술을 권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신선의 말이고 이 신선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선적 풍모를 지니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선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이것을 어디서 꿨으니까 꿈에서 이게 신선이 나왔으니까 이게 화자의 신선을 동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북두성 기울여 창해슈 부원해요. 저먹고 날 먹여 날 선어잔 거울오니. 자, 북두성, 다시 말하면 북두칠성이고요. 이 북두성을 기울였다. 여기서 여러분들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본이 이렇게 북자처럼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북두칠성의 창해수, 푸른 바닷물인데요. 이 창해수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금 아까 화자한테 신선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뭐 마시자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술이죠. 바로 여기에 술을 담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북두성, 다시 말하면 북두칠성은 술 국자로, 창해수는 술, 앞에 나온 신선이 먹는 술이라고 이야기했던 유화주에 연결하면 더 깔끔하겠지요. 와, 이렇게 보니까 신선의 클래스는 뭔가 다르지요. 술을 먹어도 그냥 술잔을 먹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부원해서 자기 먹고 화자를 먹으면서 한 서너 잔을 기울이니 지금 북두칠성으로 먹는 술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술잔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술이라도 이 정도면 누구라도 취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술 상대는 누구? 신선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화풍이 습습하야 양액을 취하더니 구만리 장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자, 이 부분 해석하면 화풍, 온화한 바람입니다. 온화한 바람이 습습, 다시 말하면 살랑살랑 불어서, 자, 이 부분 밑줄 치고 갑니다. 양핵을 취하더니에서 양액은 양 겨드랑이를 말합니다. 양 겨드랑이를 날개 피듯이 이렇게 축혀드니 계속 갑니다. 9만 리, 1리가 400m 정도 되니까 9만 리면 엄청 먼 거리겠죠. 그 먼 거리의 장공, 먼 하늘도 잠깐이면 날아갈 것 같다. 한마디로 화자가 많이 취했네요. 마치 신선이랑 같이 술 몇 잔 하니까 자기가 신선이 된 것 같지요. 이렇게 신선이 된 기분에서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우화등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선이 된 기분으로 하늘에 날아오를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술 가져다가 사해이에 고로나화 억만창생을 다 취해 맹근 후에 그제야 코티어 만나 또 한 잔 하자꾸야. 지금 신성이랑 나랑 먹는 술이니까 얼마나 만나겠어요. 이 술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로 나누어서 이 부분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억만창생을 다 취해 맹근 후, 이 부분 억만창생, 억만 명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취하게 만든 후에, 이 부분 단순하게 온 세상 사람들 술 취하게 만들겠다가 아니고 지금 신성과 나랑 술 한잔 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취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애민이죠.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 취하게 만들려면 최소 태평성대 좋은 세상이 와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화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선정의 포부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이렇게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만나서 또 한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누가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화자가 꿈속에 신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화자는 저번 시간의 일인데요. 이 신선을 만나기 전에 화자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전 시간 부분 잠깐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지금 화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정이 거의 끝나가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기 직전인데 자연이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 화자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온 세상 백성들을 다 취하게,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살기 좋게 만든 후에 신선과 다시 만나서 한잔하자고 그랬죠. 아, 이제 화자의 고민이 팍팍 해결이 되었네요. 결정을 했지요. 먼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서 자연 속에 있는 신선들과 함께 술 한잔 하기로. 그러니까 이 꿈 속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으니 꿈은 어떤 장소다? 그렇습니다. 갈등 해소의 장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괄호로 체크해 놓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선후우락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근심, 세상을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기자라는 말이니까 화자의 태도가 선후우락이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말디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공디용 옥쇼소래 어제런가 그제런가. 자, 해석합니다. 말이 끝나니까 그 꿈속의 그 신선이라 가능한 부분이죠. 학 타고 구공 높은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옥소, 다시 말하면 옥피리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제던가 그저께든가 그랬으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서서히 화자가 잠에서 어렴풋하게 깨어나고 있네요. 이 수업에서 마지막에 마지막 진짜 최종장입니다. 먼저 잠을 자고 깼으니 시간이 지나서 달이 조금 더 떠올랐을 테니 이렇게 하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할 굽어보니 기피랄 뭐라거니 가인들 어띠할리. 해석하면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이렇게 굽어보니까 그 바다를 쳐다보니 깊이를 알 수가 없겠죠.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다시 말하면 끝인들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겠죠. 갑자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 시간에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겠냐 이렇게 화자가 물어본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죠. 당연히 바다의 깊이도 모르는데 아니 바다의 끝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겠죠. 당연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관동별곡의 마지막 줄입니다. 명월이 천샷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자, 이 부분 뺀 첫 시간에 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가사의 맨 마지막 줄 첫 구절이 세 글자로 끝나면 무슨 가사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정격 가사라고 했으니까 이 관동별곡은 정격 가사이겠네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했고요. 해석으로 들어가면 먼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 치시고요. 명월, 밝은 명자에 달 월자이죠. 밝은 달이 천산만낙, 천산만낙은 천산, 천개의 산, 만낙, 만개의 불악. 한마디로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다. 그래서 달이 온 세상에 밝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밝은 달이 뜬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뜬 달이 엄청 밝고 예쁘죠? 그러니까 화자도 이렇게 바다 위에 엄청 밝은 달이 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밝은 달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보통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같은 것은 보통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 임금의 빛이 온 세상에 밝게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의 은총, 은혜가 온 세상에 다 닿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달을 보면서 다시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임금을 생각하니까 연군, 지정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임금의 은혜, 한자로 풀면 군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총 4시간에 걸쳐 여러분들 긴긴 관동별곡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안 그래도 중세국어로 써져 있어서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시라서 시의 표현과 화자의 정서까지 파악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이 영상 보면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이제 시험까지 남은 기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많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